3-2 정석가는 별표 쳐라. 수능에 한 번쯤은 언급이 될 수 있다. 애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없어져요. 백두산이 닳아 없어진다. 동해물이 마른다. 불가능한 일이지. 물이 마른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이 정석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멸 쪽이야. 소멸 속에 영혼을 노래했다.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힘들게 살아온 핍박받은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다. 일본 국가는 자 이거는 이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 없어지는데 일본 놈들은 이 모래가 바위덩어리로 변해. 일본 국가는. 그리고 여기에 이끼가 끼는 거야. 이끼가 끼도록 일본 제국이여 영원하라.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얘네는 팽창주의가 있고 팽창주의가 있어. 다른 나라를 침범할 놈들이야. 이 놈들이. 모래알이 바위덩어리로 변해서 바위에 자 이끼가 끼도록 일본 제국이여 영원하라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백두산 동해물이 마르고 닳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우리 민족성 자체가 아마 역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팽창적인 어떤 확장의 의미보다는 있는 것을 깎아먹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좀 달랐을 거다라는 학자들의 해석도 있는데 이연을 보면 삭삭기 새모래 별에 나난 삭삭기 새모래 별에 나난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구운 밤 동그라미를 쳐봐.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 지이다. 얘들아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 알밤 구운 밤 5대를 심어. 이 알밤이야. 확대하겠다. 알밤. 자, 이게 알밤입니다. 거기서 구운 밤 5대를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 구운 밤이니까 싹이 안 나겠지. 이거 모래벼랑인데 모래. 기름진 땅에다가 그러면 아주 좋은 알밤, 품종이 좋은 알밤을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 싹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나 안 나. 몰라 안 나. 좋은 알밤을 거름진 땅에다가 심었어. 싹 나 안 나? 싹이 나죠 당연히. 이게 씨앗이잖아 씨앗. 여기 그리고 끝털이에 눈이 달려 있어. 싹이 나. 싹이 나서 막 자라.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야. 나무가 되고 고구려 사람들이 노래했다면 분명히 황금 알밤이 열린다. 그 알밤 밤송이 가시 속에 이렇게 알밤이 있다고 해봐. 이 구운 밤은 안 나고 진짜 밤은 알밤이 나. 그래서 황금 알밤이 열리거나 하늘나라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자, 좋은 알밤을 거름진 땅에 심어서 그 밤이 싹이 나서 황금 알밤이 열리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만난다거나 신비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 우리 상상력을 자극했던 제크와 콩나무 기억나지? 콩나무를 심었더니 그 콩이 하늘까지 올라가잖아. 그래서 괴물과 싸우고 괴물이 따라오길래 밑둥을 쳐가지고 괴물을 죽이는 그런 동화 있지.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이 노래를 했다면 구운 밤 5대를 심어서 싹이 안 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좋은 알밤을 심어서 싹이 나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 한. 정과정도 이 한을 노래한 거고. 그러니까 다소 영원이되 소멸 속의 영원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시가를 배우는 건 우리 이 천년전 노래야. 이게 500년 1000년이나 지난 노래인데 이 노래 속에서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영원을 노래하는 거니까 좋은 거야. 물론 좋은 건데 그 일본 놈들처럼 저렇게 팽창주의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좋은 알밤을 심어서 황금 알밤이 열리고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노래라면 진취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소멸 속의 영원 이렇게 부제를 붙여놔. 고려시대판 애국가라고 붙인 거는 애국가의 원형이라는 거야. 애국가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에요. 맞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없어지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랬는데 백두산이 2배, 3배 커지거나 동해물이 더 태평양 바다 넓이 이렇게 영원한 것으로 뻗어가거나 그런 쪽이 아니고 마르고 닳아 없어지는 쪽이니까 영원은 영원이되 소멸이다. 애국가의 원형 이렇게 써도 1년부터 들어가 보자. 딩아또라 딩돌 동그라미 쳐. 이건 제목이다. 징이여 도리여 딩돌 이건 제목과 관련됩니다. 정석이야. 당금의 계샹이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자 계시옵니다. 딩아또라 당금의 계샹이다. 현왕성대에 논이야와 지이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야.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임금님이 우리 앞에 계시옵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임금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현왕성대는 태평성대야. 선왕성대 논이야와 지이다. 놀고 싶습니다. 화자가 소망하는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따라서 태평성대를 희고하는 서사가 들어가 있어. 제목하고 관련되는 건 띵돌인데 원래 고려 소교니까 민요야. 가요라고.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서사다. 이건 삽입된 거야. 원래 노래는 2연부터 5연까지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 삭삭기. 자, 농경사회가 있어요. 삭삭기,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의성어로 상징어를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상황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어법이 성립이 된다. 반어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결국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인데 앞에 상황이 불가능이야. 불가능. 이게 대전제야.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별 상황 자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별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반어로 해석이 된다. 반대 의미야. 절대 이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영원한 사랑이죠. 구운 밤에서 싹이 날 리가 없어. 표면적으로 유덕하시님을 여의야와지이다.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인데 앞에 전제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가정 상황이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이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는 반어가 되는 거라고. 결코 이별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우리 일상어법으로도 되게 많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일 대학생이라면 지금 배낭여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년꽃이야. 구운 밤 아까 동그라미를 쳤듯이 연꽃 동그라미 쳐. 옥년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바회우해 접듀화요이다.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한자로 보면 이제 세목금이야. 그 꽃이 세목금이 핀다면. 한자가 없다면 겨울, 추운 겨울에 핀다면 이런 뜻도 해석 가능해. 그 꽃이 세목금이 핀다면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자, 구운 밤 5대가 싹이 날 리가 없고 옥으로 새긴 연꽃에서 꽃이 필 리가 없어. 접을 붙인다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라. 자, 산에 가면 큰 돌배나무가 있거나 산사과나무가 있어. 나무를 베. 그러면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나올 거고, 나이테가 수명일 텐데 넓은 쪽이 남쪽이야. 나무의 나이테는. 이 산 배나무를 베거나 산 사과나무를 벤 다음에 예리한 칼로 한가운데를 십자로 쪼갠 다음에 실제 묘목에서 기른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여기다가 칼로 잘 베서 접을 붙이는 거야. 이 모태가 된 나무는 뭐 산 사과나무고, 요거는 이제 품종이 좋은 사과 묘목이야. 예리한 칼로 잘라서 이 나무하고 이 나무를 탁 갖다가 붙이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친족성이 엄청 강해.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요게 이 어린 묘목이 이 밑에 나무하고 한 몸이 돼.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이런다고. 접을 붙이는 건 그거야. 고염나무에다가 감을 접을 붙여. 그래서 실제로 이 옥년꽃, 근데 이게 해필 바위란 말이야. 바위에 접을 붙이면 꽃이 피어날 리가 없는 거지. 옥으로, 이 옥이라든가 바위는 무생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산사과나무에 그것을 베서 사과 어린 묘목을 접을 붙이면 싹이,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친족성이 강해서 이건 그 이식수술하고 비슷한 거야. 이식수술하고. 뭐 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식을 받잖아. 그 친족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옥으로 연꽃을 새겼다. 바위 위에 접을 붙였다. 접을 붙일 수가 없죠. 옥하고 바위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옥으로 만든 꽃에 꽃이 피어날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꽃이 세목금이 핀다면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2년, 3년, 4년, 5년은 이별하겠다고 했으니까 반어란 말이야. 이거는 반어다. 따라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결국 주제는 이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야. 영원한 사랑이 된다. 영원한 사랑이 된다. 1년은 농경문화의 의미가 있는 거고 2년은 불교문화야. 옥, 연꽃이니까. 3년 가겠습니다. 사대부, 귀족문화가 나옵니다. 무쇠로 천릭을 말아나는. 자, 무쇠야.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재단하여. 자, 무쇠는 뭐 물은 새인데 반대말은 강철이야. 강철.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 그러니까 우리 옷은 실이잖아. 배로 하는 건데 철사로 주름을 박는 것은 불가능해. 무쇠 옷은 헐어버릴 수도 없어. 녹이 쓰는 거하고 좀 다른 말이야. 강한 이 무관의 제복이 만들어졌어. 그 옷이 다 헐엇이야. 그 옷이 다 헐엇이야. 유덕하신님을 여야와 지이다. 근데 아무리 갑옷이라 하더라도 전쟁터에 쓰는 갑옷이라 하더라도 무쇠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이건 고려시대판 마징가 제트 같은 거야. 고려시대판 마징가 제트를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어떻게 박어? 철사로 그걸 뚫고 주름을 박아가지고 이 귀족들이 장군들이 입는 옷이야. 그 옷이 헐 리도 없다.
따라서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3년에다가 사대부 귀족문화라고 적어둬. 사대부 귀족문화야. 다음 무쇠로 한쇼를 뒤에다가 한쇼는 황소야. 황소. 큰 소다. 유목문화가 있네.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다가 털슈 샨에 놓호이다.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 그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 무쇠로 만든 소가 쇠풀을 먹어서 그렇다면 임과 이별하겠다야. 자, 이거는 유목문화. 그래서 고려시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농경문화, 불교문화, 사대부 귀족문화, 유목문화가 다 있어. 이 다양한 고려시대를 구성하는 사회계층이야. 이게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 버전으로, 불교 관련 사람들 버전으로, 귀족들 버전으로 유목문화도 있단 말이야. 유목인들의 버전으로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갈수록 불가능의 강도가 점점 세져. 이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밤을 구운 다음에 모래배랑에 심으면 돼. 내용은 이별하면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이별은 절대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이별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이별은 절대 안 된다야. 그 다음에 3년 옥으로 연꽃을 새길 수는 있어. 좀 힘들지만 2년보다는 힘들지만 3년도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에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불가능의 강도가 좀 더 세졌어. 정말 안 돼. 이별하면 정말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자, 이별하면 정말 안 돼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3년에 갔더니 사대부 귀족문화가 나와서 절대로 이별하면 안 돼. 사연에.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별은 절대 안 돼라고 외치는 거야. 마지막 5연에 갔더니 5연에서는 유목문화를 끌어와서 이건 아예 불가능하지. 무쇠소, 새나무 산에 놓는 건 산도 만들어야 되잖아, 쇠로. 그리고 어떻게 소가 쇠풀을 다 먹어. 먹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예. 그래서 죽어도 안 돼, 이별하면. 그래서 이별을 막는, 이별을 거부하는 겹겹의 언어들이 쌓여서 점층이야. 불가능의 강도가 갈수록 세진다. 2년보다 3년이, 3년보다 4년이, 4년보다 5년이. 그래서 이별은 안 돼, 정말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래가지고 점층법이야. 이별을 막는 천리장성의 언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만리장성은 없고 천리장성은 있었으니까 이별을 거부하는 거야. 절대 이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정석가는. 지금 여러분들 그림도 좀 그려둬. 요거는 이제 필기보다는 좀 그림이 많은데 작품을 잘 이해를 하기 바란다. 하나하나 강독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은 이제 소멸 속의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고려판 애국가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련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그 영원을 노래하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백두산이나 동해물이 소멸하는 쪽으로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고 먼저 이 수비만 했던 나라야. 그래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 안에. 그건 이제 평화를 사랑해서 그래. 이별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 불가능을 강하게 갈수록 표출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소멸 속의 영원이라는 개념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자, 점층법은 불가능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층이다. 원래 노래는 2연, 3년, 4연, 5연까지만 있었을 거다. 그런데 맨 처음 1년은 서사는 궁중음악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첨가되었을 거다. 임금님 앞에서 부르던 노래니까. 그래서 송축이야. 이 태평성대를 기도하는 거야. 이별하면 안 되지. 송축, 축도,
축수, 송도, 송수 이건 다 같은 말이야. 기리는 거야. 임금님의 덕을 기리는 노래야 이게.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1년까지 결부시켜.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나하고 이별하면 안 돼. 정말 안 돼.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을 묶어서 영원한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한다. 고전시가도 이게 재밌는 작품이야. 여러분들이 표기상의 요게 고전 표기라서 이제 외계어 같다. 이래서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현대인의 생활상 여러분들은 고전을 왜 배워? 옛날 천년 전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건 제 망매가에 있는 거야. 최초의 국제결혼은 서동요에 있어. 서동요에.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얻기 위한 그 계략이 어떤가. 국제결혼은 이루어지고 지금도 국제결혼은 많이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가정, 다민족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교포들도 있고 해서 단일 민족이 과연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처용가 이런 작품은 그게 이제 1500년 전 노래 이렇잖아. 1000년 이상 된 그런 노래들 속에서 그 부작이 생긴 유래를 밝힌 노래야. 부작.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집에는 역신이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제역 말이야. 그거 구제역.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청정국가였는데 지금 소, 돼지 거의 다 지금 바이러스 접종하고 이래서 청정국가가 아니야. 더 이상 이건 좀 심각한 일이야. 북한에서 살포했을 가능성? 구제역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하여간 처용의 초성화를 붙이면 되는데 그러면 역신들이 못 들어와.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처용가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건 간통사건이야. 그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최초의 간통사건이 노래로 불려진 거라고. 그게 따라서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현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우리가 늘 만나는 대화 속에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렇게 애인하고 데이트하다가 하잖아.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얘기하잖아. 그건 이제 말의 어떤 솜씨인데 고려시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지. 단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분들, 불교 신자들, 귀족들이 있을 거고 상류층이라고 하는 어떤 상위 5%. 그 다음에 유목민들 있잖아. 유목민들.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가 고려시대였다. 중요 중심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6년을 가보면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다. 이 구수리라는 것, 자 여기는 이제 바위가 있고 이게 바위야. 바위. 구술은 구야. 구. 구술을 묶는 끈이 있었을 것이고 구술이다. 구야. 구. 완전한 구. 이 염주 같은 거 단주 같은 거 이 구술을 묶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손에다가 이제 폐물처럼 팔찌처럼 찼을 거라고. 이걸 구술이라고 할 수 있어. 구술은 구야. 구. 그냥 원이 아니고 구다. 자, 이 구술은 임관의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 보석 같은 거야. 구술. 이 구술이 임과 내가 바위라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이게 현실의 장벽이야. 현실의 장벽. 구술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구술은 박살나는 거야. 바위에 떨어졌어. 자, 그래서 구술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술에다가 임과 나야. 임과 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임과 내가 바위라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디신달. 자, 이건 이별 상황이 온 거야. 이제 임과 내가 이별 상황이 왔다.
절대 이별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 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이별은 없다라는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관애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이별한들 긴 이딴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게 바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끈은 자, 끈이야, 끈. 이 구슬을 묶어준 애초에 이 끈. 임관아와 인연의 끈이겠지. 이 끈은 긴희라고 하는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치리이까 서리법이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다. 믿음의 끈이겠죠. 믿음의 끈이라고 적어둘까? 믿음의 끈. 믿음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믿음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즈문해를 외우검녀 신달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믿음이죠. 자, 원관념은 믿을 신이고 보조관념은 끈이다. 끈. 그래서 절대로 이별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별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6년에 이르러서 이 믿음의 끈만은 임관아의 믿음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별을 정말 막아내는 언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다짐이 들어가 있네. 자, 근데 이제 이 6년은 서경별곡의 이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 서경별곡의 이연이나 정석가의 6년은 똑같아. 서경별곡 이연이나 이게 고려시대 때 널리 불려지던 노래였을 거야.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의 이연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널리 유행하던 민요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채록이 된 거잖아. 이 작품 자체가. 당시 유행했던 표현이다. 혹은 구전 과정에서 집어넣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거나 영원한 믿음. 자, 밑에 내용 정리 가자. 이제 정석가는 별표 쳐놔. 한 번쯤은 정석가 별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야. 2연에서 5연까지가 시상 전개 방식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동일한 내용 구조가 있어. 시상 전개 방식이 똑같다. 통일. 그래서 이건 병치가 되는 거야. 이 병렬 배치야. 2연의 무게, 3연의 무게, 4연의 무게, 5연의 무게. 물론 불가능의 강도는 더 세지는데 이 2, 3, 4, 5연을 연결하는 것 병렬 배치. 병치의 기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수능 용어니까 정리를 해둔다. 병치야, 병치. 다만 내용상의 강도가 세져서 점층이다. 점층, 병치. 작자 미상 형태 전 6년이고 분절체입니다. 6년으로 됐으니까 서사본사 결사의 3단 구성입니다. 표현 쪽 밑줄 그어봐. 열거와 반복, 과장. 자, 상황은 다소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임과 이별하는데 영원한 아름다움 쪽으로 가주는 게 맞을 터인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 시는. 절대 이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열거, 반복, 과장, 역설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거기에다 점층 하나 더 적어둔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했습니다. 또는 역설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할 때까지인데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띵똘은 음을 빌린 차자 문자야. 그 차가 빌릴 차자야. 정석이 띵똘 여기서 나온 거야. 한자로 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띵똘이 된 거죠. 띵은 정, 석은 석, 즉 경임으로 금속악기다. 정과 경쇠라는 악기에 은유하여 빗줄 연정의 대상 인물인 정석이라는 사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주제에 빗줄 그어라. 사랑의 영원 무궁함을 노래하고 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 이렇게 봐도 돼. 따라서 작중화자의 심리는 송축, 축도, 축수, 송도, 송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기원이야.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리는 것. 기원하고 있다. 기원.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기원하고 있는 노래. 축원, 축도 다 됩니다. 기원, 축원하고 있다. 빌고 있다. 기리고 있다. 축도. 임의 성격, 연정을 초월한 숭앙의 대상이라서 연인도 될 수 있고 임금님도 될 수 있다. 성격, 기원적, 송축적, 연모적인 노래다. 자, 작품 해석은 읽어가면서 봤고요. 뒷장 넘기자. 불가능한 상황 설정, 정석가도 있는데 밑에 오관산이라는 이 문충이 지은 노래인데 지금 노래는 전하지 않습니다. 원래 노래는. 노래의 내력과 이재연의 한혁씨가 이재연이라는 분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지어놓은 게 그 밑에 나오는 나무토막으로 당딱을 깎아 목두 조작 소단계 이렇게 갈 수 있죠.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고 밑줄 그어봐 이 새가 꼭기요 하고 때를 알리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나무토막으로 장딱을 깎았는데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힌 다음 이 새가 꼭기요 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님 얼굴은 밑줄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소서. 어머님 늙지 마세요. 영원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충의 오관산 요야. 오관산이다. 세 번째는 김구의 시조가 하나 더 있다.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다리가 되도록 불가능하죠. 검은 까마귀가 하얀 해오라기가 되도록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임금님이시여 항복 무강하샤 억만시를 누리소서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사설시조에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런 작품들. 애국가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현대시에도 있어.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이런 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병풍에 그린 난초가 꽃이 핀다면 병풍에 그린 닭이 꽃기요 하고 운다면 그 안치환의 노래도 있잖아. 내가 만일 바람이라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내가 만일 노을이라면 그댈 위해 시가 되겠어 이러면서 그 내가 만일이라는 어떤 가정에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들이 나올 때 이 어법은 통한다. 그만큼 절실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확인 문제 가겠습니다. 그 표 밑에 6년은 서경별곡의 제2형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유행했다는 증거이고 민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확인 문제 1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기본적인 제재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여성의 사랑 아니죠.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으니까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여성의 사랑은 진달래꽃 이런 거지. 가실이라는 노래는 그래도 재회를 기약한다. 진달래꽃 정도가 아름다다 가실길에 꽃을 뿌리고 축복을 하는 것. 2번이 답이네. 과장법과 역설법 저거 플러스 반어야. 역설이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상황. 역설적인 상황 속으로 표현한 내용. 자, 반어 그리고 3번에다 플러스 반어라고 하고 4번 선택지로 연결해. 결국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표면상 반어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이면을 보면 확실하게 반어가 맞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역설이 또 나온다. 서정적 자의 기원의 형식이야. 기원의 형식. 기원의 형식, 축원의 형식. 2번 이 노래의 제목을 알 수 있는 사물은 띵하고 똘이다. 자, 이건 이제 내신형 문제도 돼. 3번 이 노래에서 지은이의 신부는요. 털릭이죠. 털릭. 털릭은 무관의 제복이니까 장군이 입는 옷이다. 무신들이 입는 옷이다 해서 귀족이라는 거야. 이 노래의 주인공은 지은이의 신분. 서경별곡의 질산배. 시조가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노래 질산배. 질산배에 있고. 자, 이 작품의 주제에는 6년에 있습니다. 영원한
믿음의 끈은 놓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는다. 임과 내가 이별 상황에 부딪혀서 현실의 상황 장벽에 부딪혀서 이별하더라도 영원할 것이다. 5번 시적자의 정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시적 상황의 특징은 불가능이야. 불가능. 6번 이 노래를 고려 소교로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고려 소교는 3분 후라고 그랬어.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1번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다. 자, 임금에 대한 충성은 시조에도 있어. 가사에도 있어. 면왕정가에서 이 몸이 이런 곰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연군지정을 노래하는 것도 많으니까 시조 가사에. 관동별곡에도 있고 선상탄 등에도 있습니다. 1번 답. 삼음보 율격과 분절체 형식. 여음구, 후렴구죠. 반복적 표현. 같은 구절이 다른 고려 소교에 있습니다. 6년. 정석가 6년은 서경별곡 2연이다. 7번 가자.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 지이다의 내포적 의미를 자 밑줄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라. 평서문 형태. 영원히 임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확인 문제를 풀었던 셈이고 2009년도 사관학교 16번에서 19번 사이 나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정석가야 1년과 2년과 5년과 마지막 6년이 나왔다. 다가 문충의 오관사뇨다. 다 사설시조야.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자, 개미 알죠? 앞발에 피부병이 뒷발에 종기가 난 불개야미. 정종과 종기는 다 피부병의 일종이야. 광릉 샘째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 가람은 호랑이다. 갈범. 호랑이의 허리를 개미가 가로 물어뜯고 그래서 호랑이가 놀래서 개미의 명령에 의거해서 북해를 건넜단 말이 있습니다. 니마니마. 뻥이야 이거죠. 뻥이야. 이건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지. 뻥이다 뻥. 어떻게 개미란 놈이 호랑이를 물어뜯어서 호랑이가 두려워서 북해 북쪽 바다를 건너뛰었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렇게 과장이 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즈문은 천이고 오는 백이야. 원래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백놈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이야. 백. 원래 오는 백이고 이거 완전수란 말이야. 백. 이 말은 사라졌어.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이제 온통 온갖 것 할 때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온갖 것 할 때 이게 온이 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즈문은 천인데 이것도 이제 사라진 말인데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에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저먼 밤에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 이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현대시에도 나와 즈문이. 근데 자연스럽단 말이야. 즈문 천이야. 천. 온은 백이다. 온전수야. 그래서 모든 것을 나타내. 이게 온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온통 온갖. 그러니까 백 사람이 100가지 말을 하여도 온 말을 하여도 거짓말이라고 써. 100사람이 100가지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야. 모함의 상황이라고 적자. 다시조에다가 모함, 무고, 뭐 참소라고 하자. 참소. 고자질을 넘어서서 100사람이 100가지 말을 하여도 거짓말을 하여도 님께서 제대로 짐작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그건 모함하는 말입니다. 참소하는 말입니다. 헐뜯는 말이고 무고하는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초장하고 중장이 엄청나게 큰 뻥이잖아. 뻥이야 이렇게 써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100사람이 말을 하면 진짜 같잖아. 원래 3인성호가 있어. 3인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3인성호. 세 사람이 말을 하면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친구들 3명이 제3자에게 가서 오늘 노량진 바닥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정말 죽을 뻔했다. 위험했다라고 진지하게 얘기해. 한 명이. 그 다음 사람도 진짜 노량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을 물고 크게 다쳤어. 또 3번째 친구가 야 어디 동물원에서 탈출했지? 청계산에 곰도 탈출했었잖아 얼마 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정말 힘들었다. 아주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3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들은 다소 삐꾸 다소 보통 학생은 진짜로 믿죠. 3명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3사람이 말을 하면 호랑이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적화자가 간절하게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임께서 제대로 짐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 갑니다.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포괄적인 것도 이렇게 적어야지. 적절한 동그라미 치고 포괄적인 것. 1.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그 과장이 아주 심한 게 다야 다. 뭐 가작품에도 이제 과장은 있어요. 과장이 아주 심한 게 다고 가에도 있다. 나에는 이제 과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더 어려운데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의 영원성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가하고 나 어머니야. 가는 임금님, 나는 어머니. 그러니까 1번에 1번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1번의 1번 선택지는 과장은 가하고 다에 있고 대상의 영원성을 노래한 것은 가하고 나에 있어.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가만 확실하게 되는 거야. 가만. 둘 다 성립이 돼야 돼. 다는 영원성을 노래하는 거 아니고 나의 어머니의 영원성인데 과장이 없어. 나에는.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는 가다. 뒤에는 가나. 이렇게 적어야 돼. 가다 가나. 따라서 1번 선택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가작품만 된다. 지워 속지마. 2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1번 답 2로 가자. 3번 반복과 열거를 통해 가에 있죠. 반복, 열거, 병치야. 시적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다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가나는 소망의 간절함이야. 적어봐. 가나는 소망의 간절함. 그래서 반복과 열거는 가에만 있고 결연한 의지는 없어. 가나다에. 가나는 소망의 간절함이라고 봐야 돼. 다에도 의지가 없어. 그래서 해당 안 됨. 4.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 구운 밤 5대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자연물이 등장해. 근데 나는 당딱을 깎아서. 당딱은 장딱이야. 꽃기호! 거기다 상징어라고 적어. 꽃기호. 의성어, 의태어가 상징어야. 꽃기호 하고 때를 알린다. 상징어가 나오면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을 준다. 그런데 자연물에 빗대었다 그랬는데 나는 나무토막으로 인공적으로 깎은 거지. 장딱은. 그래서 자연물은 아니죠. 인공이 가미된 장딱을 깎아서 꽃기호하고 때를 알린 거니까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감안되고 객관성 확보 말이 안 돼. 원래 시란 시적 화자의 주관적 정서야. 주관적 정서. 객관성 확보 X하고 5. 풍자적인 언어 사용 X. 당대의 부조리한 세태와 각박한 인심 비판 X 하세요. 1번 답을 2로 한다. 얘들아 포괄적인 것 이렇게 적어둔다. 2번 가에 대해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추론하였다고 할 때 적절한 것끼리 묶어라. 제1년에서 띵과 돌은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보기도 하고 각각 정과 석이라는 악기를 의인화하여서 의인화 연정어 대상인 정석이라는 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제1년의 내용은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한
전체의 서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나머지 연과 내용상의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 밑줄 의식요 행사노래 의식요야 행사노래야 의식 뭐 제사 지내는 의식 장례 행사를 치르는 의식이야. 의식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노래의 결련인 제6년은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강조한 내용으로 같은 고려 소교인 서경별곡의 제2형과 그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재현의 소학부에도 한역되어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의 기억 이 노래의 제목인 정석 띵돌은 딩과 도로 악기 이름에서 자 음을 빌렸다 차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다가 예를 하나만 적어도 보기 2의 기억에다가는 자 보기 2의 기억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차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서동요 이렇게 향가는 음을 빌리기도 한 건데 이 찌거덩 어여차 찌거덩 노젓는 소리 찌거덩 어여차 요게 이제 노젓는 소리야. 찌거덩 어여차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나왔을 때 요것을 그 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 지국총 어사와 이런다고. 지국총 어사와 이렇게 한자어로 적은 게 있어. 이런 게 대표적인 음을 빌린 거야. 자,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하거나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이렇게 음으로 빌려서 적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음을 빌린 거야. 음차 문자야. 음을 빌렸다. 따라서 띵, 돌, 정, 석이야. 그냥 대표적으로 지국총 어사와를 써두면 이해가 쉽게 될 거야. 지국총 어사와. 이게 찌거덩 어여차다. 그래서 기억은 성립돼. 동그라미. 니은 우리 문학에 끼친 한문학의 영향을 고려해 보면 이 작품도 한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말도 안 되죠. X. 한시의 영향을 받은 노래는 아니다. D가 이 노래의 일련은 내용상 나머지 연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맞죠? 보기 1에 있다.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삽입된 작품이다.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첫째 줄 제1년에서 띵과 똘은 악기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인데 각각 진과 경쇠, 정과 석이라는 악기를 의인화했다를 기억으로 연결해주고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 의식요에서 연결하면 기억하고 디귿은 맞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리얼 이 노래의 6년은 먼저 궁중에서 불리다가 X에 먼저 궁중에서 불린 게 아니죠. 서경별곡과 내용이 동일하니까 원래는 민요였어. 그런데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1년이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가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동그라미 치고 긍정형 질문이다. 1번 가의 한쇼와 나의 당딱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라 불가능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네. 불가능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다. 답 1번. 2번 가의 털초와 나의 해는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X에 소망하는 대상 아니죠. 문맥으로 보면 가의 털초는 그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 돼.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 다음에 나의 해도 꽃기호하고 때를 알리면 해처럼 늙으십시오. 기우는 해야 기우는 해. 그러니까 어머니의 늙음을 빗댄 표현이야. 어머니의 늙음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다.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 그랬어. 이 구절을 본다면 아까 1번의 4번 선택지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나도 틀린 것은 아니겠네. 가나의 자연물에 빗댄 표현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객관성 확보가 이제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구나.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이 자연물도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자연에 빗대어서 이제 빌려온 표현이다. 빗대어서 표현한 것만 맞고 자 3번에 2번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X에 3번 가의 삭과 나의 젓가락은 태도가 변화한다. 태도 변화 없어 X. 4번 가의 구술과 다의 가람은 시적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 가만 돼. 가의 구술은 요거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니까 구슬은 임과 나야. 나니까 시적 화자를 빗댄 표현이 된다. 가의 구슬에다가 임과 나. 그런데 다가 안 돼. 가람이 안 되죠. 5번 나의 꽃기호와 다의 온말은 문맥상 같은 의미 아닙니다. 꽃기호하고 때를 알린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100가지 거짓말 이 정도 의미니까 완전 이질적이야. 3번 답은 1로 가자. 4번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다와 가장 가까운 것 그랬어. 다.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와야 돼. 자, 정업사 1번. 시장에 가 계십니까? 어기야 전대랄 드대열세라. 전대 세목골 쳐. 시장에 가 계십니까? 우리님 어기야 질척질척한 곳, 위험한 곳, 사악한 곳을 드대열세라. 그 리얼쉐라는 의구형이야. 그래서 4번에 1번은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 들어있다. 리얼쉐라야. 이 내용이야. 그래서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면서 전대 질척질척한 곳이니까 위험한 땅, 사악한 땅, 위험한 곳, 사악한 곳, 질척질척한 곳. 이 의미고 어느이다 놓고 오시라.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가 논데 또 리얼쉐라야. 드대열쉐라의 리얼쉐라가 있고 점그랄쉐라의 리얼쉐라가 있는데 이게 2001년도 가시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야. 선하면 아니올쉐라. 리얼쉐라야. 그래서 리얼쉐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인데 정업사에 2번 나와 리얼쉐라가. 그리고 2001년도에는 가시리에서 직접 출제가 됐어. 선하면 아니올쉐라가. 따라서 4번의 1번은 자 남편의 야행 침해, 남편이 산적들에게 사악한 놈들에게 침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 걱정하는 따뜻한 아내의 마음이 있는 거야. 염려 걱정하는 따뜻한 아내의 마음이 있고 어느 곳에나 다 놓고 오십시오. 어느 것이나 다 버리십시오.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기야 내가 논데 점그랄쉐라. 자, 저물까 두렵다. 내 인생 종칠까 두렵다야. 그래서 두려움도 있어. 두려움, 염려, 걱정이야. 자, 남편 걱정이 들어있는 정업사. 2번 6월 보름에 아으 벼랑의 발연빛 따오라. 벼랑의 발연빛에다가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적어. 버림받은 여인. 6월 보름에 아으 벼랑의 발연빛과 같습니다. 고전시가의 모든 것 기본완성 그 3-3 바로 53쪽에 동동 나와요. 이게 이제 출제 1순위라고 볼 수 있어. 고려가요 중에서 정석가하고 동동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6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빛과 같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별 거부 상황이야. 4번에 2번도. 따라서 이별 거부라는 측면에서 가하고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별 거부.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적어도. 그런데 이제 다와 가장 가까운 것. 3번.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잘못도. 자, 과 세목골.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야. 말인말이신데요. 자, 저거 무사람들이 참소하는 말입니다. 이거 적어도. 무사람들이 모함하는 말입니다. 무고하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야.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무사람들의 말인말이신데요. 참소, 모함, 무고야. 모함하는 말입니다. 슬픕니다. 아으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아소니마 밑줄 도람들으샤 개오쇼쇼. 답이 3번이죠. 억울합니다.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딱 이 마지막 구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십시오. 님께서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못사람들이 모함, 참소, 누명을 씌우는 말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4번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돈 오늘 밤 밑줄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자, 현실적인 함께하는 사랑이야. 임과 함께하는 사랑. 여기에도 이별 거부가 있어. 그래서 2번에서 4번으로 연결하고 지워. 이별 거부가 4번에도 있어요. 이별 거부 상황이. 임과 함께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4번은. 이별 거부는 2번, 4번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만전춘별사입니다. 5번. 강남에서 봉 만나다 2구년을. 2구년 동그라미 쳐. 2구년은 뭐 안숙선 명창이나 조상현 명창 정도 되는, 박동진 명창 정도 되는 그 당대에 아주 이름난 명창이야. 안숙선, 조상현, 박동진, 뭐 임방울 선생 정도 되는. 5번 그 두시연에다 두보의 시야. 강남에서 이구년이라는 유명한 명창을 다시 만났다. 강남에서 봉 만났다. 이구년이라는 명창을 다시 만났다. 안숙선, 조상현, 박동진, 뭐 임방울 선생 정도의 대명창인데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꾸면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뭐 보아나 소녀시대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조용필이라고 하자. 조용필 이렇게 적어라. 조용필. 이 오빠 1세대가 조용필인데 강남에서 다시 조용필을 만난 거야. 5번 보자. 기왕 집안에 상례에다가 늘 언제나 기왕의 집 안에서 늘 언제나 보았는데 그리고 최구라는 사람의 집 앞에서 몇 디윌 들었뇨. 디윌 몇 번을 들었던가. 그러니까 이 가장 이름난 명창인 이구년을 기왕이라는 사람이나 최구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실력자들이야. 이 명예와 부귀가 아주 많거나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명창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니까 조용필 정도 되는 분을 초대하는 거야,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창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거야. 그래서 이 두보가 기왕의 집 안에서 늘 보았고 최구의 집 앞에서 그 사람의 노래를 몇 번을 들었던가. 이건 과거 장면이야. 과거 장면. 자, 시간이 흘러 확 흘렀다.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 현재. 자, 30년 이상이라고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정이 이 강남의 풍경이 묘하니. 자, 풍경 동그라미 쳐. 풍경이 정말 좋아. 자연은 그대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풍경은 좋다. 자연이 아름답구나. 풍경이 좋은데 세월이 확 흘렀을 때 풍경이 좋은데 꽃띠난 시절. 세목골 쳐라. 꽃띠난 시절에 또다시 너를 만나는구나. 아, 인생 무상이여야. 이 한시는 배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 자연은 그대로야. 자연은. 풍경이 정말 좋아. 그런데 우리 인생은 꽃띠는 시절이야. 꽃띠는 시절. 늙음하게 꽃띠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났구나.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생 무상이야. 우리 같이 늙었구나야. 우리 같이 늙었구나. 그런 내용이지. 꽃띠는 시절에 또다시 너를 만나는구나. 인생 무상이라고 적으면 돼. 가수나 명창들이 젊게 산다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보아나 소녀시대가 할머니가 된 모습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됐고 내가 늘 보아나 소녀시대의 노래를 들었는데 40년이 지나서 그 할머니들이 또 와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 풍경은 정말 아름다운데 인생 무상이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꽃도 피지 않았어. 내년 대학생이 되어야 꽃 피는 시절이 오는 거야.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3년 뒤에. 여러분들의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봄날이 올 건데 그게 이제 이 수능이라는 통과을의 통과 제의를 잘 이겨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봄날이 온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 20년 지나 봄날이 간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꽃지는 시절이야. 꽃지는 시절. 자, 5번은 인생무상이 들어있다. 2번과 4번은 이별을 거부하니까 왜 3번이냐? 말인말이신데야. 정과정은 정말 막 억울함 때문에 몸서리치는 시라고. 이게 한해 시학이야. 정과정이.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야. 말인말이신데요. 무사람들이 참소하는 말, 무고하는 말, 모함하는 말, 누명을 씌우는 말, 괜히 헐뜯는 말입니다. 슬픕니다. 거기 슬픕니다. 아으,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말인말이신데요. 슬픈데 뒤에다가 써놔. 빡큐 이렇게. 슬픕니다. 빡큐 이러고 있는 거야. 시쪽 화자가. 억울해서 지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아소님아 돌려드리시어 다시 사랑해 주소서. 억울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는 3번. 태도 역시 니마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자, 마지막 구절 님이 짐작하쇼서야. 마찬가지로 도람들으샤 개오쇼셔가 님이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님이 짐작하소서라고 쓰면 돼. 님이 짐작하소서야. 4번 답을 3으로 하자. 3번 답 1로 하자. 2번 답 2로 하자. 1번 답 2로 하자. 자, 정석가와 함께 오간사뇨 사관학교 2009년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4번은 또 다른 작품들이 5개나 나와서 우리가 지금 배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업사, 동동, 정과정, 만전춘별사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